그 독해책들을 한번 꺼내 보시고 보자. 오늘 함축의미 추론 5번부터 14번까지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법은 토요일에 몰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해보자고. 함축의미 추론이 어려워요. 특히 이번에 1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거는 정답률이 30% 미만이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저건 최고 답률 문항이 맞고, 나머지는 그냥 전형적인 함축의미 추론 정도 난이도였다. 원래 어려운 유형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요. 이 책 답지가 없지, 너네한테 이거. 내가 답지 안 줬지. 그치? 답지 필요하면 만들어줄게. 자, 일단 5번부터 보시면, 자, 동물들을 아리스토텔리안 바구니 안에 집어넣는데, 뭐 동물의 감각을 집어넣는데,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가보자고. Consider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간단해 보이는 질문을 한번 고려를 해봐라. 감각이 몇 개가 있어요?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썼냐면 5개가 있다고 얘기했어. 인간과 동물에게. 우리 혹시 오감이 뭔지 알고 있나? 오감 5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개 있지? 이거 뭐야? 5개. 그러나 이 양반에 의하면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뭐 할 이유가 있다. 이거 유도부사 도치잖아. 이거 기억나지? there 나오면 주어 뒤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are reasons. 이유가 있다. 뭐 할 이유? 부정할 이유가 있다. 즉 5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일단 시작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서 몇 개를 놓쳤어요. 그럼 여기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 문장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뒤에 동물의 경우에도 몇 개 놓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 그치? 자, 인간에게서 몇 개를 놓쳤다.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네 몸에 대한 지각이야. 그리고 이게 촉각으로부터 다르다. 그 다음에 균형감. 이거는 촉각과 시각 모두에 관련이 있는, 이거 구체적인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몇 개를 놓쳤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보는 동물에 관한 정보거든. 그치? 그냥 인간에게서 인간의 모든 감각을 오감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도만 잡아내시면 충분합니다. Other animals have senses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동물들은 감각을 가진다. 심지어 분류하기가 더 어려운 감각들을 가진다. 많은 척추동물이 have a different sense system. 완전히 다른 지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냄새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자, 일부 뱀은 body heat of their prey. 그들의 먹이에 열을 감지할 수 있대. 인간이 가진 오감으로 열 감지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밤에 돌아다닐 때 막 특수부대 이런 애들이 열화상 카메라 쓰고 이런 거 아니겠어? 열 감지가 안 돼요. 적외선 감지 안 됩니다, 인간은. These examples tell us that. 이 예시들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인간에게서도 몇 개를 놓쳤어. 동물에게서도 몇 개를 놓쳤어.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모든 감각이 오감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대절 이하를 말해준다. Senses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감각은 나눠질 수 없어. 한정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 그래? 한정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 나눠질 수 없다? 한정된 수가 뭐예요, 이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 나와 있는 5개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5개라고 분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 5개로 분류하는 게 안 된다. 5개라는 제한된 수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basket, 아리스토텔레스의 바구니로 동물의 감각을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린 그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들 자체의 모습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얘기한 거잖아. 5개라는 걸 얘기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리안 버스켓,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5개로 모든 감각을 쑤셔 넣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동물의 감각을 5개라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그 예시는 가장 중요하게는 뱀이 적외선 센서가 있대. 이건 오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일부 감각동물, 일부 척추동물들이
냄새를 감지하는 뭐 특이한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의 경우에도 오감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즉 오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지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말은 그러면 뭔지 간단하게 보이죠? 이건 답이 1번입니다. Sort animal senses into fixed categories. 이 fixed categories가 5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무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시면, 자, 이거는 luxury real estat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real estate가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럭셔리한 부동산이래. The soil of a farmland is forced to be the perfect environment for monoculture growth. 어떤 농장의 토양은 강요된다. 뭐가 되도록?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단일 작물 경작을 위해서. 자, 이것은 달성된다 by adding nutrients in the form of fertilizer and water by way of irrigation. 자, 이거는 adding 있잖아. 우리 저번에 봤던 건데 by 플러스 동명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by 플러스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이것은 달성된다. 추가함으로써. 첫 번째 뭘 추가하냐? 영양분을 추가함으로써. 두 번째 물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데 첫 번째 영양분을 때려 넣어줘야 돼요. 영양제 형태로. 그 다음에 관계의 형태로 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 irrigation이 밑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죠. 물을 댐, 관계라고 돼 있지? 이거 물길 만들어주는 거 얘기합니다. During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엔지니어들과 이 곡물 과학자들이 have helped farmers become, 요게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help, 준사역 동사 걸려서 farmers become,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농부들이 되도록 도왔다. much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도왔다. as applying exactly the right amount of both. 양자의 양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더 효율적이도록 도왔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영양분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는 걸 쉽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치? World usage of fertilizer has tripled. 3배나 늘었고요. Global capacity for irrigation has almost doubled. 이 관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능력은 거의 2배가 됐다. 얘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도와줬다.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s. 먹이고 있고 물 주고 있다. 우리 땅에 more than ever. 지난 옛날보다 그 어떤 시점보다 더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곡물들은 이거를 아주 좋아하고 있다. 여기까지 한 얘기네 그러면.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분과 물이 필요한데 지금 현대 문명 덕분에 영양분과 물을 제공하는 게 너무 잘 되고 있다. 요 얘기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무슨 뜻이야?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그게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하고 있었어. Unfortunately 뒤에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감스럽게도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역접이에요, 전형적인.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럭셔리한 조건들은 have also excited the attention of certain agricultural undesirables. 여기서 이 단어를 명사로 잡지 못하잖아. 이 문장이 절대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able을 붙은 거 명사라고 봐요? 형용사라고 봐요? 형용사라고 보지. able을 뭐 할 수 있는 이런 는이잖아. 니은 받침으로 끝나잖아. 니은 받침 끝나면 형용사라고 그랬죠? 이거 형용사라고 봅니다. 그럼 저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 안 적었대요? desire 무슨 말이야? 동사로서 원하다 라는 뜻이지. undesire 무슨 말이야? 원하지 않다. 그러면 얘를 able로 바꾸면 undesirable 하고 뒤에 명사 나와서 원하지 않는 명사,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특정한, 얘는 AL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다. 특정한 agricultural undesirables 하고 여기 문장이 끝나버렸어.
그럼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습니다. 얘를 강제로 명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얘는 명사가 아니지만 명사 자리에 있잖아. 그럼 명사로 해석을 해야겠지? 다만 상식적으로 해석은 어렵지 않다. undesirable이 원하지 않는 이잖아. 명사로 해석하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럭셔리한 조건들은 또한 누구를 흥분시켰어? 누구를 불러일으켰어? attention of certain 특정한 농업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잡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키우는 이 식물을 위해서 여기다가 영양제도 주고 물도 수로까지 만들어가면서 개생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키우는 식물뿐만 아니라 잡초도 똑같은 거 먹고 자라잖아. 잡초를 이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Because farm fields are loaded with nutrients and water relative to natural land that surrounds them. 저 여기서는 이 relative to 이 부분 있죠. 이거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Relative to the natural land that surrounds them. 이렇게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land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 처리해야겠지? 안에 들어가는 거다. 요거 처리한 건 납득이 될 겁니다. 앞에 명사가 있는 채로 대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사절로 처리를 한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인 땅,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형용사가 묶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냐? 얘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다. 요 선행사가 because farm fields are loaded with nutrients and water 요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던 거야. 요 fields를 수식하는 주관대절이 나왔다가 주어와 비동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elative to natural land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적인 토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양분과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they are desired as luxury real estate. 그들은 아주 럭셔리한 부동산으로서 높이 평가받는다. 뭐에 의해서? by every random weed. 이게 잡초잖아. 얘가 얘랑 같은 말이에요. undesirables랑 저기 있는 every random weed가 같은 말이다. 잡초들도 이 땅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우리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했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잡초가 지금 그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있더라. 잡초 또한 거기서 잘 자란다. 이게 이제 주제잖아. 럭셔리한 부동산 뭐겠어요? 영양분과 물이 가득한 토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2번 골라주시면 돼요. 2번. 이 문제에서 잘 보실 거는 이 undesirables, 요 명사 처리한 거, 요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unfortunately 역접을 앞뒤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건 우리가 저거는 아마 수능 보기 전까지 한 3,000번 정도는 볼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7번 보시면 망치를 쓰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저것만으로는 당연히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요. 우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어떤 이벤트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우리가 어떤 사물들이 이런 방법이길 원한다면 또는 저런 방법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선택하고 쌓고 배열할 수 있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일단 요거 관계대명사절 묶어주시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관계부사 배웠잖아요. 관계부사. 이거 다음에 각각 관계부사 대응된다 그랬지. place 다음에 where, time 다음에 when, reason 다음에 why, way 다음엔 how인데 how는 못 쓰니까 that.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뒤에 place, where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관계부사 대수로 나오면 또는 그냥 대시라고 나오면
얘가 관계 부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를 검토할 실익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관계 부사일 거야. 근데 이 문장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주관대요, 그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요런 식의 선행사가 나오고 대시 나온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시험에서. 자, place 나오고 where이랑 위치를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where이랑 위치가 아니고, 자, where이랑 that을 선택하라고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이 이렇게 붙어. 그럼 이제 우리는, where이랑 that이랑 꼭 똑같은 거잖아. 이거 출제 오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야, 뒤에 문장이 완문이면 where 고르고, 뒤에 문장이 만약에 불완문이면 이거 place지만 관계대명사 that 골라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저구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way 다음에 that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부사가 아니다. 이거 주관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이거 출제자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여기서. 우린 보통 way, that을 관계부사라고 외워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한 놈들을 갈라내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이런 방법 또는 저런 방법으로 해석되도록 증거를 선택하고 쌓고 배열할 수 있다는 거야. 내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를 내 멋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장입니다. Selective perception, 어떤 선택적인 지각은 어디에 근거했냐?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우리에게 눈에 잘 띄는 것으로 거기에 기반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이거 명사예요. 이거 명사절이다.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사실 may very well be related.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목표와. 이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내가 쌓아놓은 증거가 내가 원하는 증거들만 쌓아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눈에 띄는 증거로부터 어떤 생각을 추론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증거들을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쌓아놓은 거야. 내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들만 열심히 쌓아놓은 경우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interest, expectations, past experience, and current demands of the situation. With a hammer in hand,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자, 요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 난 이 망치를 쓰고 싶은 거지. 그럼 모든 게 모처럼 보인대요. 무슨 말이지? 내가 망치를 들고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망치를 쓰겠다라는 의도가 있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내가 망치질해서 박아 넣을 수 있는 모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모처럼 보여. 사실은 못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이 망치를 쓰겠다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부합하도록 얘가 잘못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용은 highlights the phenomenon of 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지각의 현상을 강조한다. 우리가 망치를 쓰고 싶으면, 그러면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은 may begin to look as though, 마치 뭐처럼 보일 수 있어? It is full of nails. 다 못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의도를 지지한다고 내가 생각했던 증거들 사실 이미 내가 취사 선택한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망치 들고 있으면 나는 망치질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 웬만한 건 다 못으로 보인다고. 이거 분필인데 내가 망치 들고 있으면 이거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시면 are unwilling to stand out. 안 뛰도록 하는 거, 자, 이건 아니고요. make our effort meaningless.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면 이것도 아닐 것 같고 intend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무언가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이거지. 의도. 3번 고르시면 되겠고 4번이나 5번은 별로 고를 만한 선지는 아니니까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맞춘 사람 있나? 7번 혹시? 7번? 둘. 자, 8번 가보자. 8번. 얘가 좀 길어요. 글이 조금 복잡하다, 이번엔. 이 sacr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scared라고 잘못 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sacred는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몰랐으면.
자, 우리 언어는 helps to reveal our deeper assumption. 우리의 어떤 깊은 추정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거는. Think of these revealing phrases. 자, 이런 구들을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걸 할 때, we say, it took blood, sweat, and tears.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그거 아니라 진짜 피땀 흘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표현 있잖아. 피땀 흘려 번 돈을 뭐 이렇게 막 써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 피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한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직. We say important achievements are hard earned. 어떤 중요한 목표 달성은 저거 굉장히 어렵게 얻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 우리는 recommend a hard day's work when day's work would be enough.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세 개의 사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읽자마자 잡아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기서 아마 안 잡힐 거예요. 나 안 잡혀도 돼. 괜찮아. 이거 거의 물음표다, 읽었을 때. 이게 왜 물음표냐면 여기 있는 표현들이 영어에서 쓰는 관용구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관용구를 알 리가 없잖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치? 이거는 안 읽히는 게 당연하다. 괜찮습니다. When we talk of easy money, 우리가 쉬운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we are implying it was obtained through illegal or questionable means. 자, 우리가 쉬운 돈, 이번에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돈을 얘기하고 있네? 야, 그거 쉽게 벌었잖아.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쳐가지고 벌었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 그 후자에 가깝지. 위의 세 개 사례에 비해서 이 네 번째 easy money는 우리말에서도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우리가 easy money라고 하는 거는 불법적이거나 약간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벌었다는 걸 암시한다. 야, 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라는 말은 usually when we are seeking to invalidate someone's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효화시키는, 즉 반박하려고 할 때 쓴다. 너니까 쉽지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은 안 쉽다라는 얘기잖아. A라는 사람이 B한테 야, 그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너 이것도 못 풀어라고 얘기할 때 B가 그거는 너니까 쉬운 거지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주장을 얘가 반박한 거잖아. 이 문제가 쉬워란 A의 주장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난 반박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쓰는 거다. 그래? 그럼 좋아요. 일단 얘는 물음표가 됐으니까 날아가 버렸고 네 번째 예시는 쉬운 게 약간 안 좋다는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너한테나 쉬운 거라는 거 결국 안 쉽다는 거니까 이것도 easy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안 보입니다. 5개의 그냥 직접 인용구를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아직. 근데 괜찮아요. 마치 뭐가 같아? We all automatically accept that the right way is inevitably the hard one. 여기 대놓고 필자가 알려주잖아. 이 5개 예시를 통해서 필자가 무슨 말 하고 있던 거냐면 우리 마치 자동적으로 받아들여 뭐를? 맞는 방법은 즉 정석적인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얘 읽고 나서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피땀 흘린 거 좋다는 거잖아. 열심히 살아 좋다는 거잖아. 쉬운 돈 나쁘다는 거지. 너니까 쉽게 해 그 사람 생각 틀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려우면 맞고 쉬우면 틀리다 라는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내 경험상 이거 부정어죠. 부정어다. 부정어 있으면 X라 그랬지. question 되지 않는다. 의문 제기 당하지 않는다. 거의 보편적인 지식처럼 받아들여진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If you do challenge the sacred cow. 이 신성한 소를 의문 제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쪼개야 돼요. 이 신성한 소가 뭐야, 이게? 이만큼이?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어려운 게 좋은 거야 라는 이 생각 아니겠어? 그치? 자, 요만큼이 어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 생각이야.
여기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하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선지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저 두 문장 가지고 푸는 거고, 위에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답은 찾을 수 있다. This sacred cow가 뭐라고? 이만큼이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찾을 정보는 이거를 반박하는 것이란 말을 찾으면 돼요. 그게 3번에 있지. Without the solid belief that only hard work is worthy. 힘들게 한 것만 가치가 있다는 이 믿음을 깨트리는 거야. 그게 challenge this sacred cow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은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된다. 자, 9번으로 가보죠, 이제. 자, 보시면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9번부터 9, 10, 11 해가지고 정점을 찍을 겁니다. 좀 힘들 수 있으니까 9번, 10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11번으로 가보자. 힘들어 보이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Many people take the common sense view that color is an objective property of things.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통념 반박 구조라는 얘기 한 적 있죠. 그치? 많은 사람들 A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B임. 이 구조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뒤에 거의 100% 무슨 말이 나올 거야? 이거 사실이 아님 이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식에 근거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견해냐? Color is an objective property of things. 색깔은 어떤 사물의 객관적 성질이다 라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대. 그럼 이 주장을 축약해보면 통념 이렇게 시험 볼 때 쓸 시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구상할 수 있어. 색은 객관적이다. 반박 뭘지 보이죠? 사실 객관적이 아님, 내지는 객관 플러스 주관임, 또는 주관만임, 뭐 이런 말이 나오겠지. They say a tree's leaves are green because they reflect green light.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뭇잎은 녹색이야. 왜? 그들이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빛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A greenness that is just real as the leaves. 자, 이걸 보셔야 돼요. 형용사에 NESS가 붙잖아? 이거 뭐뭐 함이란 뜻이야. 녹색임. 자, 녹색이야. 근데 뭐만큼이나 진짜인 거죠? 나뭇잎만큼이나 진짜인 녹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색깔이 어떤 객관적인 성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칠판이 녹색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녹색이니까. 그치? 녹색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성질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 제기는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통념이야. Others argue. 자, others 나왔죠? 반박 얘기. 이 양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이렇게 명사절 처리가 됐죠? Color doesn't inhabit the physical world at all. 색깔은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색은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But exists only in the eye or mind of the viewer. 보는 사람의 머리와 눈에만 존재한다. 얘의 반대말로 우리 치환할 수 있잖아. 객관적이다의 반대말이 뭐야? 색은 주관적이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subjective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쓴 적은 없다, 필자가. 근데 자리 싸움에서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려. 통념은 색의 객관성을 얘기하고 반박은 사실 색은 주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If a tree fell in a forest and no one was there to see it. 어떤 나무가 숲에 있다면, 그 다음 아무도 그걸 못 봤다면 나뭇잎은 색깔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다. 예? 나뭇잎은 색깔이 없을 거래. 아무도 나뭇잎을 못 봤다면. 근데 우리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색의 주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보이네. 이 나뭇잎을 보고 이게 녹색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녹색으로 보는 거지, 그냥 거기 있으면 이건 색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색은 해석의 영역이다. 자, 주관적이다. 다시 말하면 해석의 영역에 있다. 이 해석이 왜 가능해? 우리가 객관적이다의 반대말로 이걸 해석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펼쳐요. 객관적이다의 반대말을 내가 어떻게든 자리싸움으로 찾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야 풀려. 색깔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투명한 색이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색깔에 대해서 녹색이란 이름을 못 붙여주기 때문에 얘는 녹색으로 간주되기가 어렵다. 어떤 사물이 특정 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색깔임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색의 주관성이에요. 솔직히 말도 안 되죠. 뭐 그렇대. 야, 그렇대. And so with everything.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They say there's no such thing as color. 색깔이라는 사물은 없대. There are only the people who see it. 뭐밖에 없어? 그 색깔을 보는 사람밖에 없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석할 놈이 없으면 색깔은 없는 거다. Both positions are in a way correct. 양자 모두 맞다. 이번엔 그럼 굉장히 특이하게 통념 반박에서 끝난 게 아니고 통념도 맞고 반박도 맞다라고 필자가 제3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반박에서 그게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제는 반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요 말이 나왔지. 둘 다 맞아.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찾던 단어. Objective and subjective. 여기서 사후적으로 검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잖아. 우리가 해석했더니 모든 부분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subjective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필자가 야, 너 수고했어. 내가 알려줄게. 이거 사실 주관적이라는 뜻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단체. 색깔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야. The place where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이건 어떤 장소냐면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이다. 자, 갑자기 삼천포로 글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이 글 모든 내용을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양대 축으로 지금 분리한 거 아니야? 객, 주로 싹 분리한 거잖아. 그럼 쟤도 분리를 해봐야지. 우리의 뇌, 객관에 가까워요? 주관에 가까워요? 주관이지. 우주, 객관이 가깝겠지. 필자의 주장은 색깔은 주관과 객관이 합쳐지는 영역이다. 색깔은 우리의 뇌, 즉 주관적 해석과 the universe, 우주, 즉 객관적인 자연 현상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거 찾으시면 돼요. 우리의 뇌와, 즉 우리의 지각과 색깔의 객관적 특성이 조화되는 것이 바로 색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지를 하나씩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3번 고른 친구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자, 1번부터 보면 We see things beyond the range of perception. 인지 범위 이상의 것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나? 이건 전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어떤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어떤 인간은 적외선을 볼 수 있다. 이런 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외선 안 보이지, 우리 다? 보인 사람 있나? 저는 단파가 보인다 하는 사람 없지? 가시광선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자, 1번 고르셨으면 좀 특이한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니고요. 2번. Objects appear different by change of light. 이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근데 이 글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빛의 채도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을 끄면 내가 조금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막 그 인터넷 BJ들 방송하는 거냐면 여기다 그 이상한 동그란 이 전등 뭔지 알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양쪽에 켜놓고 하면 니는 굉장히 불편할 거야. 날 그렇게까지 잘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사물이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글이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얘는 색깔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3번. 너의 견해와 다른 놈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주관 플러스 주관인 거예요. 이 글 어디에도 다른 놈들의 견해와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걸 왜 고르기 쉬웠냐면 3번을 왜 우리가 고르고 싶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옛날에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색은 고유의 속성이 아니고 특정 사물이 가시광선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흡수하는지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가 녹색인 이유는 가시광선은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녹색 말고 나머지를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특정 파장. 그래서 빛이 반사돼서 이게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요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이런 지문이 있었단 말이야. 걔가 이제 얘 때문에 그것 때문에 3번을 좀 고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세계 주관적 영역에 대한 판단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물리적인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서로. 우리의 생각,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our brain, 주관성. physical reality, 물리적 현실, the universe, 객관성. 얘네가 만난 지점이다. 4번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뇌와 우주의 구조가 유사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 가보자. 10번. 괜찮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 아직 괜찮아? 네? 10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자. 10번까지만 하고. 4번. 응? 4번이야, 4번. 자, 얘도 이제 그 숲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Most people have no doubt heard this question. 의문의 여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거다. 숲에 나무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떨어지는 걸 못 들었다면 소리가 날까? 자, 다시. 숲이 이렇게 있어. 나무가 여기 계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어. 그럼 꽝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대? 그럼 그 소리가 안 난 거예요? 난 거긴 하지. 얘는 지금 아니래. 좀 이상한 친구야, 그지? 그지? 이거는, 아니, 어떻게 소리가 안 나? 당연히 소리가 나지.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 말도 안 나온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그렇대. 자, 맞는 답은 아니래요. 소리를 만들지 않는데. 자,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Sound is more than pressure waves. 소리는 저 웨이브가 이거거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그러니까 이 압력 파장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거다. Indeed, there can be no sound without a hearer. 듣는 놈이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 없다. 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에 맞춰서 풀어야지. 그치? 자, 필자가 여기다 갑자기 굉장히 극단적인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 글을 푸는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치?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소리는 단순히 쾅 떨어져서 음파가 전달된다. 이게 아니고 그 음파를 수용할 수 있는 누군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너 하다못해 마이크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소리로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쳐, 그냥. 뭐 동의하기 어렵지만 니 잘났어. 그냥 그렇다 쳐. 유사하게 scientific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과학적 소통 또한 쌍방 과정이다.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Similarly, 유사하게. 이거는 뒤에 우리가 순서 문제 풀 때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될 거예요. Similarly는 유사하게라는 뜻이거든. 앞뒤로 예시끼리 혹은 일반 진술끼리 연결해주는 연결사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나는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나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 유사하게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어때? 괜찮아요? 자, 잘 생각해봐. 나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 유사하게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좀 글에 왁구가 안 맞지 않아? 유사하게가 들어가려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 유사하게, 예를 들면 중식도 좋아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햄버거는 패스트푸드에 속해 있는 거잖아. 피자도 패스트푸드에 속해 있지. 이때는 유사하게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하게를 나중에 순서 문제에서 어떤 근거로 사용하게 되냐면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있어. 얘가 어떤 일반 진술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유사하게라는 표현이 나오고 안 적어도 돼요. 어떤 예시가 있잖아. 그럼 이거 끊어지는 거야. 이거 뭐다. 이렇게 풀 겁니다. 요 단서를 이용을 해보면 여기도 그렇게까지 힘 안 줘도 되지만 굳이 써보자면 이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지금? 듣는 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 듣는 놈이 없으면 소리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다. 자, 유사하게 과학 연구도 쌍방의 과정이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놈이 없으면 과학 연구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치환해서 해석할 수 있죠. Just as a signal of any kind is useless unless it is perceived. 모든 어떤 종류의 신호든지 쓸모가 없어. 뭐가 아니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a published scientific paper, 어떤 과학 논문은 쓸모가 없어. 뭐 하지 않는다면 it is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그것이 받아지고 뭐 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래 주제가 나온 거예요. 과학 논문을 썼어. 그래서 게재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읽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양반들이 그걸 읽고 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과학적인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떨어져서 음파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으면 사실 그 소리에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필자의 입장이었잖아. 유사하게 어떤 잘난 과학자가 와가지고 막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냈어.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럼 그거는 사실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we can restate the axiom of science as follows. 우리는 이 과학의 격언을 다시 한번 진술할 수 있다. The scientific experiment, 과학 실험은 끝난 게 아니야. 언제까지? Until the results have been published. 결과가 출판될 때까지, 그리고 understood, 이해될 때까지. 위에 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understood까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과학자, 연구자가 뭐 해야 돼? 얘가 연구한 다음에 출간해야 돼. 근데 출간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수용된 건 아니에요. 이 반대쪽에 있는 다른 놈이, 다른 연구자가 이거를 보고 이해해야 비로소 이 과정이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ublication is more than pressure waves unless, no more than pressure waves. Unless published paper is understood. 계속해서 필자는 그 내용이, 그 논문이 이해돼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과학 논문들이 나무에 조용히 떨어지고 있다. 나무 속에서 조용히 떨어지고 있다. 갑자기 다시 나무? 떨어진다. 소리가 날 거야. 아무도 못 들은 상태에서 혼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understood의 관점에서 저걸 다시 써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읽는 놈이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과학자들이 지잘났다고 열심히 써놓은 거 읽는 놈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몇 번? 자, 볼까? 1번. 1번 답 아니야? 1번. Fail to include the previous studies. 기존의 연구를 포함하지 못한다. 아니고요. End up being considered completely false.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아니겠고. Become useless because they are not... 이거 조심해야 돼. 출판됐다 그랬잖아. 출판은 됐는데 이해를 못했다고 했죠. 분명히 위에서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판은 된 거야. 일단 여기 출판돼서 전달은 된 거예요. 전달됐다. 나무로 얘기하자면 떨어져서 소리가 일단 나긴 난 거야. 객관적으로. 그걸 들은 놈이 없었을 뿐이지. 그 들은 놈이 없었다랑 이해하지 못하다가 같은 말입니다. 3번 고르시면 안 돼. 그래서 Focus on communication 아니고요. 자, 5번. Publish 됐지만 yet readers don't understand it.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6개 다 맞은 사람 있나? 오, 한 명.
좋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1번부터 이어서 해볼 건데 11번이 조금 어려워요. 잘 쉬시고 요거 쉬었다 해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은 매우 어려워요. 이거는 정답률이 거의 20%대 나왔던 지문이고 재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 얘 넘어가면 나머지 괜찮으니까 11만 조금 빡세게 해보자. 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we naturally and automatically break it up into shapes.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모양으로 쪼갠다. 색깔로 쪼갠다. 개념으로 쪼갠다. That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운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색깔과 모양으로 쪼갠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쪼갠다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근데 뭔가를 쪼개서 잘게 부숴서 기억한다. 요건 알 것 같아. We recode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우린 다시 코딩한다. 즉 재배열한다.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뭘 통해서? Lens of everything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이란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운 거랑 같은 말이잖아. 두 개가. 그럼 이 everything이 concept, shapes, colors 이 세 개랑 같은 말이다 라고 잡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재해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구성한다 기억을 뭐 하는 대신에 retrieving 그대로 회수하는 대신에 비디오를 기억으로부터 retrieve가 회수하다라는 뜻인데 집에 혹시 개 키운 사람 있나? 혹시 리트리버 키운 사람 있어요? 리트리버 좀 크잖아 키우기가. 리트리버가 원래 뭐 하는 개였냐면 사냥개였어요. 걔가 주인이 총으로 어떤 새 같은 걸 맞추면 그 새가 이제 푸더덕거리고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걔를 가가지고 물어오는 게 리트리버였어. 그러니까 잡아서 회수해온다 이런 얘기거든.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그대로 회수하기보단 재구성한다. 그래? 그러면 재구성을 한대요. 회수가 아니고 재구성을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이것은 아주 유용한 특성이다. It'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information. 정보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마치 뭐랑 비슷하게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이미지를 압축하는 알고리즘과 비슷한 효율적인 방법이래. 재구성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압축한다라는 얘기였구나. 그러면 회수하지 않는, 그대로 회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원본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같은 말로 대응시킬 수 있죠. 나오잖아. Rather than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날것의 파일을 저장하는 대신에 압축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 Who lack this ability. 이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압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and remember everything imperfect. 그럼 이게 주관되고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이렇게가 묶이겠죠? 새로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주어 동사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화하고 배우고 연결고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흔히 photographic memory라는 말 들어봤나 혹시? 사진 찍듯이 책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나 주변에 한 명 있었는데 걔는 이런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잖아? 그러면 어떤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도 기억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기괴하죠. 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진처럼 작동하지란 기괴한 모습인 거란 말이야.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살면서 정보를 압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통째로 기억하면 되니까. 통째로 기억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압축을 할 일이 없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연결고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대.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대. 왜? 이 사람들은 일반화라는 게 머릿속에 없는 개념이야. 그냥 모든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다 기억해버리니까 이걸 굳이 우리처럼 카테고리 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알고리즘을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 그렇다 치고. But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comes at a cost. 자, 그럼 요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게 동명사 주어잖아. 세상을 묘사하는 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특징들로. 추상적 아이디어와 특징들로 세상 묘사한다는 거, 이거 압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압축한다는 거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답의 근거야. 추상적으로 본다는 거는 압축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추상적으로 본다는 것은 comes at a cost. 어떤 비용이 있어? Seeing the world as it is. 세상을 정확하게 본다는 비용을 지불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추상화하면 당연히 정밀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정밀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지 압축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볼 때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엄청 큰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으면 압축된 이미지는 깨지죠. 깨질 거야 아마.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깨질 거야.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보를 기억한다, 압축해서 기억한다, 재구성해서 기억한다는 필연적으로 정밀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대신에 we see the world through our assumptions, motivations, and past experiences. 자, 대신 우리는 세상을 본다. 우리의 추정과 동기부여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 얘도 얘랑 같은 말인데? The discovery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 rather than played back. 자, 이 발견은 동격 대신입니다. 어떤 발견이냐? 우리의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발견, 뭘 통해서? 추상적 묘사를 통해서, 뭐가 아닌 플레이백이 아닌, 즉 다시 재생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정리돼서 보존된다는 이러한 발견은 완전히 undermined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이 문장의 해석이 거의 안 될 겁니다. The discovery undermined legal primacy. 그래? 발견이 저해했다. 법적인 우선성을 목격한 증언에 대한. 자, 다시. 발견이 평가절하시켰다. 평가절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이분하게 익자. 이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그거 모르지 않아? 고기가 이분하게 너무 옛날 건가? 좀 됐지. 그치, 미안하다. 최근에 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좀 늦어요. 한 2년 늦어, 내가. 자, 발견이 undermine, 평가절하했어. 법적인 지위를 증언해. 일단 문제 풀 때 이 문장의 해석이 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빼고 풀어볼게요. Seeing is not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문장 혹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는 거, 이거 객관적 관찰이지. Believing, 이거 뭐야? 내가 기억하는 거니까 정밀성이 떨어진 추상적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is not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요거 가지고 풀면 돼요. 보는 것, 즉 객관적인 현상은 내가 믿고 기억하는 추상적 기억과 다르다라는 정보만 잡아도 이 문제는 무조건 풀려. 얘랑 똑같은 말이 선지에 있거든. 얘랑 똑같은 말이 4번입니다. 자, 나머지가 왜 아닌지 탄핵을 먼저 해볼게요. 1번. Abstract ideas are hard to explain without relevant images. 관련된 이미지가 없이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추상적인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 It takes longer to retrieve unconsciously encoded information. 얘를 회수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기억을 압축하면 이걸 다시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는 말은 이 글 어디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야. 3번. Beliefs formed from repeated experiences do not easily change. 전혀 아니죠, 이거는. 4번. Our memories fall short of an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이게 객관이죠. 얘가 추상적인 기억이지. 얘
미치지 못한다. 적어도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추상적 기억이 객관적 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어낸 방정식이잖아. 객관적으로 보는 건 내가 추상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4번이 같은 말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일단 4번 골라주시고 5번 Comprehension of facts precedes the formation of abstract concepts.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한다.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기 전에. 맞는 말인데 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 얘는 추상화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에서 나올 법한 선지입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 저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 이거잖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어. 자, A가 B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근데 이거를 C가 봤어. 그럼 얘 이제 죽었으니까 법정에 못 올 거고 얘가 이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 C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검찰 측 증인이겠지? 검사가 C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A가 B를 총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C가 예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검사가 물어볼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지.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C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A가 B를 죽이던 그 화면을 마치 비디오처럼 정확하게 캡처를 한 거야? 아니면 나름의 자기의 추상화된 방법으로 압축해서 기록한 거야? 이거 압축이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C가 얘기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어요. C가 얘기하는 게 훼손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 문장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추상화한다는 발견이 법적인 지위를 약하게 만든 거야. 뭐에? 목격자 증언에. 만약에 우리가 이 C라는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초단위로 정확하게 비디오처럼 기록할 수 있었으면 이 사람이 본 게 그대로 직접 증거가 돼서 얘가 유죄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C도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어. 그리고 애초에 우린 이걸 이렇게 비디오 찍듯이 기억을 못해. 추상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판사 입장에서 C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 사람이 과장할 수도 있고 덜어냈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인 좀 어려운 말로 증명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야. 증명력이 부족하다. 판사가 봤을 때. 자, 그런 식으로 이 가운데 문장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문장이랑 상관없이 seeing is not believing, 객관과 추상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보 이용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맞췄으면 굉장히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였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으로 가볼 건데 시간 관계상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2랑 14는 쉬우니까 딱 해보자. 자, 12번. 그 slippery slope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로 대학교에서 철학 과목 같은 걸 듣게 되면 내가 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교양 과목으로 철학 과목 들은 거. slippery slope argument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끄러운 미끄럼틀인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 미끄러운 미끄럼틀? 미끄럼틀은 그럼 당연히 미끄럽죠. 어떻게 안 미끄럽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노우볼 이펙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열리면 즉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거야. 자,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빨리 가보자. Assuming gene editing in human proves to be safe. 유전자 변형이, 유전자 조작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걸로 증명이 된다고 치더라도 치면 it might seem logical.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는 선호된다고 보일 수 있다. 뭐 하는 게 to correct disease causing mutations. 질병을 유발하는 이 돌연변이를 고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다. 가장 초기에 before harmful genes begin causing serious problem. 이 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이게 안전하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돌연변이가 있을 거잖아. 그 돌연변이가 딱 감지되는 순간 이거 바로 바꿔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once it becomes possible to transform an embryos mutated genes into normal ones.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게 가능해지면 어떤 유혹이 있을 거야? Upgrade normal genes to superior version. 정상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바꾸고 싶지 않겠어, 당연히. 유전자 단위로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대. 그러면 유전병을 치료하는 거 넘어서 아예
우월한 우생 유전자로 다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어떤 사람이 키가 남자인데 성인 남자인데 뭐 한 147이야. 그럼 이거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평균 키가 얼마지? 뭐 175라고 쳐봐 대충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여기까지 키우는 거는 정상으로 바꾸는 범위란 말이야. 자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야 그럼 175였던 사람도 야, 나도 한 188로 갈래 이렇게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면 정상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당연히 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시작해야 되는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lower their lifetime risk of heart disease or cancer.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야 돼.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그래? 심장병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는 할만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지면 분명히 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있을 거고 하고 싶을 거라고. 그렇지? 같은 과정으로 할 거기 때문에. What about giving unborn children beneficial features like greater strength and increased mental abilities? 그러니까 심장병 안 걸리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조금 더해서 야, 걔 힘세게 만들 수도 있잖아. 머리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 또는 physical characteristics, 어떤 신체적인 특정을 바꿀 수도 있잖아. 정상을 우월한 사람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지잖아. 아니면 눈을 파란색으로 바꾸든가 머리카락을 금색으로 바꾸던가 서양인 유전자처럼 바꿔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he pursuit for perfection seems almost natural.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start down the slippery slope, 이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면 we may not like where we end up.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강남미녀처럼 생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잖아?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애들은 다 188일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거다. 자, 그럼 답은? 이거 당연히 1번이겠죠, 1번. Allow genetic alternation to upgrade humans. 자, 이거 고르시면 되고요. 자, 13번 보시면 보자. 13번 보면 It's common sense that people's inner beliefs may drive their external behavior. 사람의 어떤 내적인 믿음이 그들의 외부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는 보편적인 지식이다. 그래? 자, 네가 어떤 사람에게 끌린다면 you should be more likely to socialize with that person.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A라는 사람이 B를 좋아해. 그러면 얘를 좋아한다고 쳐? 그러면 얘가 얘랑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여기 생뚱맞은 C라는 아저씨랑 얘기하는 것보단 얘랑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예요. If you favor a brand of toothpaste, 네가 뭐 특정한 치약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는 그걸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우리의 내부의 생각은 don't always predict our public behavior.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이게 행동으로 100%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What we do obviously reflects what we think. 우리가 하는 것은 반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계속 같은 말이야.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것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기 but 나오잖아. But beliefs and behaviors are also related in a more remarkable way. 생각과 행동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대절이하가 밝혀졌어. It turns out that the arrow is as likely to point in the revers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이 얘기예요.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어?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행동도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반대 화살표도 사실이다.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 답이 2번이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린 흔히 내 생각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the reverse direction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여태까지가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반대도 사실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이고 자 14번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하나 남기면 좀 찝찝하잖아 뭔가 그치? 자, 너의 몸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are nearly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 우주만큼이나 나이가 많다. 그래? 몸 안에 있는 원자는 내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래. 네가 숨을 쉴 때 only some of the atoms that you inhale. 네가 들이마시는 이 원자의 일부만이 다시 내쉬어진다. The remaining atoms are taken into your body to become part of you. 이 나머지들은 네 몸의 일부로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they later leave your body by various means.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네 몸을 떠난다.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잖아.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100% 다 날속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일부는 들어갔다가 뭐 혈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뭐 신체 부위를 발달시키는데 들어갈 수 있겠잖아. 극단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팔을 절단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몸에 갇혀 있다가. 자 그러면 너는 너의 몸을 만드는 원자를 소유하지 않고 넌 사실 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공유하고 있다. 같은 원자 집단을. 왜냐하면 atoms forever travel around. 원자는 항상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within and among us. 우리 사이에서. 자, 유감스럽게도 우린 지금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치? 당신들이 내쉬는 어떤 공기에 섞여 있는 산소가 또는 그 공기가 나한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내가 내뱉는 이 공기가 당신들한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항상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치면 내가 내쉬는 공기가 저기 있는 95세 할아버지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쉰 공기가, 내뱉은 공기가 10살짜리 애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공기 내지 원자라는 게 나에게 종속한 게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toms cycle from person to person as we breathe and as our sweat is evaporated. 우리가 숨쉼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땀이 증발함에 따라 이 원자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우리는 크게 보면 원자를 재활용한다.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 어디까지 돌아가요? Origin of the universe. 태초의 우주까지 돌아가고 이게 이제 수소겠지, 수소. And most heavier atoms are older than the sun and earth. 더 무거운 원자들은 뭐가 있지? 뭐 우라늄 이런 거 있잖아. 숫자 큰 거. 이런 것들은 뭐 지구의 우주의 초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적어도 지구나 태양보다는 오래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을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분해하지 않는 걔는 항상 이렇게 우라늄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There are atoms in your body that have existed since the first moment of time. 네 몸속에 있는 이 원자의 일부는 존재해 왔을 거야. 언제부터? 시간의 첫 순간부터 재활용하면서 throughout the universe, among limitless forms. 무제한적인 형태로 우주에서 여기저기 재활용하면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고. 자, 너는 현재 caretaker,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몸을 구성하는 이 원자를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내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죽으면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니까.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많은 사람들이 널 따를 것이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건데 이게 밑줄이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널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에 있던 원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원자가 나를 구성했듯이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있던 원자를 갖다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당연히 1번으로 가볍게 골라주면 됩니다. 사실 11번까지가 좀 유효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는 선지들이었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고민이 있거든. 빈칸을 먼저 할지
순삽을 먼저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빈칸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순서 삽입 먼저 하고 싶은 사람. 그래? 투표 그럼 빈칸 없고 순삽이 있으니까 순서를 먼저 하자. 순서 삽입 먼저 할 거고요. 얘는 명확한 단서로 푸는 거거든. 자, 일단 책을 뒤에 보시면 130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부터 순서 문제가 있어요. 순서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풉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단서 잡아가지고 그냥 연결해버리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어, 하루에. 이거 내 생각에 12번, 그래 좀 천천히 해도 12번까지는 무난하게 풀 것 같으니까 135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그냥 연결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근거로 A랑 B를 연결했냐, 어떤 근거로 B에서 C를 끊었냐, 이런 거 잘 표시해서 오세요. 그게 내가 푸는 거랑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거든. 자, 요거 해오시고 가셔도 됩니다. 가자.